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드디어 일주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인데요. 전일 상승 마감에 성공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도 다시 한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는데요. 물가 상승이 완화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취임 후 처음으로 연설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접종률 증가를 약속했고요. 내 눈앞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고조시켰습니다. 또 조금 전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전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의 상승률이 2월 달에 1.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가득한 만큼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전략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인데 특별히 아토마스터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자주 뵙네요. 네, 그러게요. 이제 네.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는 거 저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주요 종목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 네. 나온다는 게 뭐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거 방송용 멘트 아니었나요? 진심이시죠? 네, 진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정말 즐겁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오늘 이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우존스 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완화된 인플레이션 지표와 이 은행 주가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준이 중요한 발표를 했죠. 하반기부터 은행에 대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라고 밝히면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줬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JP모건의 주가가 1.5%,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 상승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1%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니 나스닥은 0.34% 상승해서 12,81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은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는 오늘 조금 고점이랑 저점은 좀 낮은 상태로 좀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방향성은 일단은 저는 좀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네.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은 매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 중기적인 추세는 하방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도로 보는 게 제일 현재 유리하다 보니까. 네네. 자, 오늘 매도로 이제 진입했을 때 조금 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는 12,940 레인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940 레인지요? 네. 알겠습니다. 12,940포인트면 지금에서 조금 많이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뭐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어제는 마감이 12,609선이 최저치를 찍었고 또 네네. 다시 한번 일봉으로 봤을 때는 고가가 12,859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전일의 고가까지 근접해야 그때 한번 매도를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틀째 나스닥이 좀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일 장마감 직전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조금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호재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조금 섹터 내에서는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나스닥은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주 네, 중심이니까. 그렇죠. 다우나 지금 S&P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네. 조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인 뉴욕 증시가 같이 오름에 대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오늘 금일 전망에서 봤었을 때는 뭔가 이제 하락 마감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자 시가가 이제 12,799.75니까 이제 800선 근처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800선 밑으로 이제 종가 마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장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이슈. 자,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스닥이 전일에 좀 큰 저점으로 나왔는지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에서 이제 이슈로 나왔던 거는 이제 파월의 발언이 조금 컸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월이 이제 어제자 이제 목요일 날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언젠가 지원 철회할 수 있어 매우 정징적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제 페드 연준 의장은 경제 회복에 고무됐으며, 자, 상당한 진전 이후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은 파월 의장은 미국 공연 라디오 인터뷰에서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룬다면 자, 우리가 사들인 국채와 모기증권의 양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죠. 자, 앞에 줄과 중간 줄만 보더라도 내용이 딱 정리가 됩니다. 자, 파월이 이제 슬슬 긴축에 대한 얘기, 즉 무슨 소리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예상 시점을 어느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뉴욕 증시들 종목한테는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매달 사들이고 있는 채권과 이제 MBS 이제 모기 증권은 이제 매달 800억과 400억 불 그리고 토탈 1,200억 불을 매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입량을 지금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예상 금액을 뭐 이제 다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파월 입에서 이제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나스닥 증시가 이제 큰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목요일자 이제 증시 쪽에 저점을 12,600선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산 매입 양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이제 매달 진행되고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없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국채에 대한 가격은 수요 부분이 조금 부진하면서 가격대가 떨어지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가 조금씩 가까워졌다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도 올라갈 수 재차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를 이제 조절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사실 나스닥과 달러는 이제 그림이 좀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전일 나스닥이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잠깐 화면 넘기고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파월이 이제 전일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까지도 조금 영향성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현재 증시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이제 은행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에 대한 강세가 들어오고 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나스닥에 포함이 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은 그냥 뉴욕 3대 지수들이 조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장세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슈 하나 가지고는 나스닥이 상승으로 다시 한번 전환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옐런이 계속적으로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계속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주요 기술주 기업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사실이 주가에서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 2, 3일 정도 가량은 더 하락세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술적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해서 나스닥을 볼 건데, 나스닥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저는 매도를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와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좀 탄탄한 재료다 보니까 그게 하루 만에 이제 반전으로 돌아오기는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매도를 잡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 오늘 금일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하방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하방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저점 구간대에서 들어올리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은 나스닥이 예전 저점 레인지 구간대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저점 레인지가 현재 12,200선, 3월 5일자 저점 구간대가 12,200선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면은 주가가 충분히 예전 저점 레인지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저는 오늘 좀 크게 매도 값을 보는 자리는 2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12,940.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데 13,000 레인지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가격대가 한번 올라왔었을 때는 13,060 정도 가격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12,940은 지금 나스닥이 먼저 올라온다면 1차적으로 저항을 가장 크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저항단이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사실 나스닥을 이 가격대를 체크했던 것은 이제 일봉에 대한 부분 비중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60분봉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차트 넘기면서 오늘 이제 나스닥 주요 자리값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차트 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피보나치를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타점 값을 가장 많이 제공을 하는데, 자, 나스닥의 예전 저점값, 고점값이었던 이 구간과, 그렇죠? 이 구간과 현재 나스닥의 저점 구간대를 연결해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주가 상황의 주요 저항대를 체크하게 되면은, 자, 먼저 지금 이제 0.382 구간과, 그리고 이제 현재 0.50, 그리고 이제 0.618 구간대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찍었던 자리 0.382 구간과 이 구간에서 저항이 한 번씩은 다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저항 그리고 2차 저항, 그리고 오늘 고점이었나요? 전일 고점이었는지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3시 고점, 870 정도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940 라인대 저항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0.618 주요 가격대 저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1차 저항 맞고 2차 저항 맞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880 레인지가 돌파가 돼버리면 추후에 940선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서 가격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자리값은 무조건적으로 여기 940 레인지 체크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진짜 메리트 있는 자리다 보니까 기다리셨다가 오시게 되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는 한 번쯤은 매도 대응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 이제 익절 포인트가 40포인트 이상 가량은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900선 근처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제 940 레인지에서는 적절히 가격대 오게 되면
저항 체크하시고 그리고 매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940 매도 추천드릴게요. 네,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럽게 시도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12,940포인트 매도 진입뷰 알려주셨고 12,88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그 자리값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94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 2차 저항선은 13,000에서 13,060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스닥 정리하고 다음 상품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골드가 현재 이 달러의 하락세와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겨우겨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강달러세가 약간 꺾이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골드가 힘겹게 상승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 살펴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은 0.2% 상승해서 1,72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아슬아슬하게 또 상승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여전히 매도 보고 계십니다. 거의 한 2, 3주째 연속으로 매도 보고 계신데요. 네, 사실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매도뷰를 계속적으로 보는 게 이제 네. 골드가 제가 진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골드거든요. 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에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골드에 대한 이제 의견을 제가 좀 더 이제 많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매매를 많이 해봤고 시장 네. 경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 현재 골드가 오늘도 매수로 가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도 관점은 매도로 들었습니다. 그럼 자리값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바로 지금 여기 자리값 제가 체크해놨는데 오. 자, 1732 라인 때부터 1733 오게 되면 집중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32달러에서 33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집중 공략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골드가 1분봉으로 봤을 때 한 10시 50분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근데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저점을 찍고 지금 들어 올리는 거리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일단은 네. 반등이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진짜 한번 좀 크게 조금만 더 힘 줘가지고 32랑 이제 33 가격대까지 한번 더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달러 인덱스 차트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일에 이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이제 강세에 대한 진입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늘자 고점 레인지 구간대는 이제 92.95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92 구간대를 돌파하고 이제 93불에 대한 가격대를 점차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랑 저번 주에 나오면서 달러가 현재 시장에서 약세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무조건적으로 존재하고 모멘텀은 상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유로 FX나 뭐 다른 기타 종목들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셨을 거라 생각이 죄송합니다. 들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은 달러에 대한 강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금리가 사실상 좀 높은 구간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이 현재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통화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일단 가장 크게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 전일 파월의 발언이 이제 한 번 더 그걸 더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우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에 대한 이제 조정을 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92불 가격대를 완전하게 마감을 시켜주는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주요 종목이라 볼 수 있는 골드가 이제 반비례성을 가지는 골드가 이제 전일에 이제 조금 큰 하락폭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달러가 강세로 올라오게 되면서 비철 시장의 주요 귀금속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실버부터 골드, 플래티넘, 팔라디움까지 이 주요 귀금속
안전자산에 대한 방향성이 대부분 이제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도 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국면이 이제 골드가 이제 1754가 이제 예전 고점이었죠. 54 레인지 고점을 이제 찍어두고 천천히 이제 내려갈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드가 주요 이제 저항대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이제 173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같이 봐야 될 자리가 32 구간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이제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다시 나오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제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기술적 관점에서만 골드를 본다면은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도 보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주가가 박스 그림이 조금 세게 나오고 있죠. 네. 뭐 중가 이제 위아래에 대한 흐름이 없고 뭐 단일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약한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던져졌고 그리고 골드의 영향성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는 강세로 채권은 다시 한번 약간의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서 골드가 이제 사실상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엔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사실상 크게 지금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해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위험자산을 지금 당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자산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미증시,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다우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기조와 그리고 경제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 주요 이제 가치주들에 대한 수요로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기술주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미증시 3대 지수 지금 오늘 S&P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올리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그림을 본다면은 나스닥만 약세이지 위험자산 자체는 약세가 아니다. 라는 그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골드의 뭐 해지 수요, 안전자산에 대한 해지 수요가 올라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 국면을 조금 따라가주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영향성을 줄 수 있는 달러와 국채가 현재 골드의 하락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성이 지금 나왔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3불까지 근처까지 올라왔고 채권은 다시 한번 하락 모멘텀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상승으로 가기에는 재료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번 크게 올라온다면은 매도에 대한 관점 보실 수가 있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1733 레인지 구간대인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 이동평균선 관점 보진 않을 거고요. 자, 지금 골드가요, 이전부터 1732 레인지 구간대를 이제 54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지 압력을 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 레인지가 잘 안 무너지다가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로 조성이 됐고 전일에 이제 완벽하게 2차 고점 만들어주고 나서 32 구간 레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뭐 이틀 전까지도 무너졌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워낙에 이슈가 조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방향성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 전일에 나왔던 캔들은 사실상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1733 레인지 구간과 1732 레인지 구간대가 예전 주요 시종가 레인지가 싹 몰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대한 뭐 종가, 이때 당시에 대한 시가, 이 캔들 같은 경우는 봉중심 볼 수 있고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구간으로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골드가 박스라도 현재 박스 구간에 대한 중심값은 33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금일자 골드가 저점을 깼어요. 그렇죠? 저점을 깼기 때문에 파동 자체는 한번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엘리어트 파동 내용을 여기서 첨부를 했는데 저는 뭐 다른 말 길게 할 필요 없고 저는 오늘도 이제 노란톡방과 이제 주요 글을 올리는 저의 이제 종목 분석에다가도 골드는 한타점만 봐라. 자, 골드는 1733하고 32 올라오면은 무조건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 자리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골드가 뭐 장세를 뭐 어떻게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새벽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골드가 32에서 33까지 한번 올라왔다. 이제 겁먹지 마시고 매도 대응.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매도 대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골드는 정말 60분봉으로 봤을 때 정말 지루한 장입니다. 횡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박스권 속에서도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역시 골드를 굉장히 오래 트레이딩 하신 것 같고요. 1,732달러에서 33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박스 구간의 중심값이라고 말씀 주셨고 골드가 오늘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상품은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여전히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 때문에 수에즈 운하 통행이 중단되었는데 사실 이 이슈 말고 오늘 또 크게 터진 이슈가 있죠.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계 최대 석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시설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공급 차질 우려가 빚어지고 있고요. 굉장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섞였는데 자, 크루드오일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오일 가격은 4%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60.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입니다. 의외로 오일이 관망이네요. 이거 오늘 골드 오일은 진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3일 정도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가 저 종물약 분석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 오늘 좀 많이 무서운데 10시에 한번 급등 나왔고 지금 또 다시 한번 61달러 돌파했다가 약간 이 하락분을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건데 오일이 최근 며칠 동안 등락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못해 너무 이제 조금 넘치죠, 이제는. 지금 3일, 4일 동안 W자 그리면서 60분 봉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그쵸. 정말 잘 들어갔으면 수익이 여러 번 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쵸. 이걸 사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을 걸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은 조금만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일이 이제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일이 지금 이제 일봉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먼저 60분 봉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가가 어떤 상태인지. 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유가가 하락을 발생했던 부분은 이제 저도 이거 안 봐도 아는 건데 3월 18일자 정도에서 유가가 큰 하락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세가 등장했던 이유는 FOMC 이후 이제 하락세가 좀 크게 동반이 됐는데요. 이제 그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애들이.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주요 문제였던 금리를 조절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크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석유에서는 이제 유가 시장에서는 좀 3대 이제 유종 중 WTI가 가장 큰 하락의 폭을 보여줬는데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 하락 이후에 전체적으로 유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뭐 기술적 분석도 잘 안 통하고요. 대부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계속적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큰 폭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다음날 또 큰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 또 상승폭으로 전환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이슈가 뜨게 돼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우디와 이제 뭐 사우디와 주요 증상국 간에 그리고 이때가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에즈 운하와 추가 사우디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유가를 지금 절대로 대응하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도 대부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겠지만은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장기 관련해가지고 잘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장세를 마감하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단기 트레이딩과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전일 유가가 어떻게 마감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전일 주요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나스닥이 전일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 그럼 금일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존재할 거고 그로 인해서 매도 대응 위주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본다면은 사실 전일에 어떻게 마감을 주었는지가 선물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지금 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자 하락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면 오늘 갑자기 상승에 대한 이슈로 나와버리고 그 상승의 이슈 이후에는 또 하락에 대한 이슈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오늘은 또 상승에 대한 이슈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이제 밴딩도 좀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잠깐 5일 차트를 봤었는데 5일이 이제 큰 하락폭 이후에 약간의 이제 이런 식의 저항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항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전 저점과 함께 본다면은 하나의 채널링을 조금 구사하면서 그렇죠? 예전 저점과 저점 그리고 예전 고점과 고점 레인지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병행하면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금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단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즉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건 다 이제 유가를 지금 뭐 상단 돌파한다고 매수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당분간은 관망을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이게 시장에서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분이나 볼 수가 있고 다음 날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오늘 금일에 이제 매수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은 지금 5일 매매하시거나 5일 차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가 큰 눌림대를 지금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적인 줄매수 형태로 이어지다가 지금 추가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자 유가가 매수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등장을 한다 봤었을 때 대부분 파동을 연출하면서 눌림목 시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좀 안전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WTI 5일이 지금 상황에서 상승분을 그대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눌리는 시점이 지금 나오진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눌리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한 59.50 정도는 매수를 타점을 기다려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5일은 이제 전체적인 관망 시점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또 한번 이제 오펙 정례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제 모멘텀이 잡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골 봐봐요. 아까 여러분들 나스닥이랑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 있고 주요 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값들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하고 골드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지 굳이 조금 위험한 오일을 트레이딩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리턴에 대한 부분도 너무 약하고 외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오일은 당분간 이제 차트만 조금 보시면서 그리고 가격대만 조금 보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골드와 나스닥 방향성 있고 시장에서 재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종목 위주로 조금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관망인지 좀 언급을 드렸고 최근에 등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성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도 살펴볼게요. 네, 달러가 이코노믹,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굉장히 화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에 반해서 유로를 둘러싼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유로 FX 시세 바로 확인하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06% 상승해서 1.180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는 매도 나왔습니다. 이 달러랑 굉장히 반비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달러 다시 한번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 유로FX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방송을 나오면서 이때부터 그냥 계속 유로FX는 매도 관점 보시라고 이때 나오면서 매도 보세요. 이때 나오면서도 매도 보세요. 오늘도 매도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략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매도 어필만 방송에서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주가가 잘 빠진 상태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달러가 왜 약세로 전환되기 힘들고 강세로 전환한지가 오늘 이슈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미국의 펀더멘탈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추세이고 시장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점차 위쪽에 있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기 힘든 국면이다.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늘 유로FX 매도 타점 가격대는 오늘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좀 기다리셔야 될 자리인데. 네네. 자, 유로FX가 한번 반등 주면 여기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체크해 주세요. 네. 1.18805. 네. 1.18805 레인지 구간대 매도 대응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로FX는 1.18805 달러선 매도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고 조금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달러가 계속해서 강달러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해 주시면서 유로를 지속적으로 매도뷰를 주셨는데요. 지금도 자세한 전략 들어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나오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순한 종목 중에 최고 단순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달러 인덱스 하나만 보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은 손실 보는 일은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때 당시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느 정도 90일 가격대와 92 가격대를 조금 왔다 갔다 반복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오늘과 이제 어제 이제 크게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93 근처까지 이제 한번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유로FX는 바로 반비례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약세로 크게 전환을 한 상태인데 자,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호재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기 개선에 대한 하나의 이제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펀더멘탈이 지금 사실상 상당히 좋은 상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1.5와 1.6 구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스탠다드 금리인 미국채 10년 금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봤었을 때 사실상 달러가 약세로 조금 넘어가려면은 금리가 이 구간을 조금 밑으로 움직여주거나 금리가 조금 약세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금리가 약세로 전환되기는 많이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바로 오늘 나왔던 주요 이슈 파월의 이제 긴축 발언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강달러 양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연결관계식을 본다면은 달러는 강세, 약재, 유로FX는 약세를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추가적인 달러 고점이 나오다 보니까 유로FX도 추가적인 이제 하락 저점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왜 제가 자리를 한번 기다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저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현재 지금 유로FX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와주면 상당히 좋은 시점이긴 한데 유로FX가 이때 당시에 이제 음봉 나오고 나서요. 그렇죠? 음봉이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저점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일선하고의 거리감이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는데 자, 한 번쯤은 이격 회복이라는 거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격 회복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반등 요소일 수도 있고요. 뭐 지지 요소일 수도 있는데 자, 캔들과 이평선 간의 거리가 멀어질 때 서로 둘은 만나려고 하고 캔들과 이평이 만나면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이제 이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 주가는 그래요, 여러분들. 평균 가격으로 이제 회귀를 하고 싶어 하는 성질 때문에 캔들이 이평선과
좀 거리가 멀어졌을 때 조금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회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캔들과 이평선이 만나게 됐을 때 지지와 저항으로 인해서 5일선 맞고 떨어지던가 5일선 맞고 위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던가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제 5일선과의 거리가 상당히 좀 멀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21선과 5일선 간의 이제 그 이평 이격도도 상당히 좀 멀리 있어가지고 주가가 한번 현재 파동을 이런 식으로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격 한번 회복하고 수급 추가 받고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지금 유로 FX가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가 이거 매수 타점인데 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당연하죠.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제가 봤던 그 주요 지지 레인지에 대한 타점을 뭐 방송에서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리값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 FX가 일단 1차적으로 1.720 레인지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반등 못 나오고 계속적으로 밀린다면 여기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자나 내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격 회복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면은 한번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로 FX 무조건 관망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예전 저점과 예전 저점에서 지금 한번 저항이 이제 지지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보이시죠? 예전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을 때 계속적인 하단에 대한 지지폭을 잡아주고 있는 하단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 구간을 현재 복사해가지고 가져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유로 FX가 채널링 하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FX가 현재 점차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에 대한 눌림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이격도, 두 번째는 채널링. 그래서 자, 이격괴. 자, 5일선과 이제 주가 캔들이 거리가 머니까 다시 만나려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채널 하단에 지지를 받고 유로 FX가 한번 들어올리실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 금일은 매도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매도를 들은 이유는 주요 매도 타점 값을 드리기 위해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유로 FX 쉬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값 기다리셨다가 한번 오게 되면은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 FX는 오늘이나 내일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방향이 갈릴 것 같고 일단 유로 FX는 관망하셨다가 1.18805달러 선 올라오시면 그때 매도 진입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상품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크루드 오일 가격이 4.3%까지 크게 올라왔고 미니 나스닥 역시 0.5% 상승률 보이면서 조금 상승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품 볼까요? 자,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종목뷰 한번 보고 나스닥밖에 지금 할 게 없네요. 그러네요.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건데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유로 FX, 나스닥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유로 FX가 조금 거래량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850선까지 한번 들어 올렸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간에서 770선까지 잠깐 내려오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12,800선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쯤에 제가 나스닥에 대한 주요 조금 기본적 분석 얘기하느라 오늘 조금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을 조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거 한 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요. 본장 개장에 대한 시가를 먼저 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매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본장 시가 레인지가 이제 12,760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조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자 나스닥 시가가 이제 799, 그리고 오늘자 본장에 대한 시가가 762인 걸 체크했었을 때 나스닥이 이제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 시가 구간에서 시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눌림 시에서 오늘 본장 이제 미장 시가를 맞고 다시 한번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지금요 880 못 깨지면은 지금 큰 상승 나오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스닥이 지금 금일 오늘 시가 레인지 깨지게 되면은 본장 시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760에서 매수 대응도 유리해요. 자 여기 깨지게 되면은 1차 매수를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60선 깨지게 되면 저점까지 한번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서 나스닥은 총 3개의 자리값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상승이 한번 더 이루어지고 오늘자 제가 말씀드렸던 940 레인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880이 깨져야 된다. 자, 그리고 880 깨지게 되면 절대 매도를 이제 900선 그런 자리값에서 보지 마세요. 940에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940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주가가 시가 쪽 지키지 못한다면 760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760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 오. 자, 매수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오지 못하면 저가까지 다시 깨지니까 760 깨지면은 그 후부터는 매도 대응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지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나스닥은 조금씩 상승을 키워가면서 0.6% 상승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은 자리값이 여러 개가 나왔죠. 일단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940선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880포인트에서 떨어진다면, 이탈한다면 760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 자리 대응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760에서 반등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최저점까지 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저점이 몇 포인트죠? 자, 오늘 이제 9시 10분에 나온 저가 포인트인데 네. 자, 12,680선까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못 지키면은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000? 12,680. 아, 680. 네. 지금 유튜브 댓글 아까 보니까 지금 이 실적도 그렇고 이 한국 증시와 외국 증시, 뉴욕 증시 모두 지금 저점이 다 나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저점하고 고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증시 내에서는요. 언제 고점이 갱신되고 언제 저점이 갱신되는지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저번 연도 11월 달에인가 12월 달 사이에 방송 한번 했었을 때 네. 이제 국내 선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00대에서 2,400대에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다가 네. 지금 코스피 한 번 더 상승 가능성 높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외국인 자본이 더 지금 크고 네, 이제 네. 내년부터는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댓글이 조금 저를 좀 위축시키게 만들더라고요. 왜 고점에서 매수하게 만드냐, 개미들을. 그래서 아니 그때가 저점이었네요. 알고 네,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그때 샀으면은 모든 주식을 샀더라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식이라든지 증시를요 고점이든 저점이든 간에 평가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지금 나스닥이 뭐 저점이네 고점이네 하더라도 시장 상황 바뀌어지면 좀 그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증시 트레이더로서도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항상 그냥 그 시간대만 좀 잘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 스윙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중요한 거 오늘자, 금일에 대한 트레이딩 관련 뷰만 잘 보시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그러니까 이 저점이 아니라 조정이 마무리되어 간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짧게. 지금 사실 저도 이거 오늘 이제 국내 선물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가져오려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국내 선물 상위 총액 종목들이 네. 대부분 기술주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다 한 1위부터 20위까지가 상위 총액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주인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기술주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지금 가치주만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의 강세로 지금
국내 선물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강세 모멘텀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 대응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다양한 전략 전해드렸고요.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